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한 날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원래는 오늘 학생들이 몇 명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도움을 줬었는데 공교롭게 재촬영을 해서 또 런리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30분을 넘길 겁니다. 사실 항상 리스펙 하면서 이게 30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저번 시간에 미리 공지했던 것처럼 조금 넘겨서라도 여러분들의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꼭 반드시 해야 돼서 개념 설명을 내가 최대한 줄여보겠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고 가야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또 내신 풀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쓰니까 오늘만 빠져잉 좋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빠르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 아까 제목에 뭐 있었지? 연방과 자수방이 있었다. 근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연방이 뭐의 줄임말이야? 연구 방법을 줄임말이었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먼적 연구와 먼적 연구. 이게 연방 하면은 바로 먼적 연구가 딱 떠올라야 돼. 자, 무슨적 연구와 무슨적 연구. 그렇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는 사람들의 행동을 수치적으로 측량화해서 연구하는 방법과 사람들은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층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파악해야 된다는 질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걸 위주로 2018학년도에 나왔던 오답률이 무려 70.9%에 달하는 이 괴랄한 문제와 또 가장 최근에 작년에 봤었던 2021학년도의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 오늘은 문제 풀 게 조금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구나란 걸 알았는데 지난 시간에 하얀 거에다 선 딱 그어진 거 기억나? 여러분들 머릿속? 자, 기억나? 그런 것처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각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존재했다. 자, 양적 연구에는 뭐 있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의고사.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어떤 머리가 심한 파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4가지 중에 또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러한 어떤 거 설문지를 통한 질문지법이 있었고 또 반대로 A 하면 B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싸대기를 때리면 화를 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보는 실험법이 있었고요. 반대로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위클래스에 가거나 담임 선생님과 학교 끝나고 남아서 하는 거 뭐? 상담. 그렇지. 상담을 우리는 이 사회과학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의 용어로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담임 선생님들이랑 학교 끝나고 하는 상담, 즉 면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저번 시간에 노숙자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직접 노숙자가 되어보면 돼. 따라서 이처럼 직접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신분 입장으로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 참여, 사며, 스며,
관찰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연방과 자수방은 여러분들 막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때 무슨 방, 막 러브방, 막 이런 거 막 다양한 방들이 많잖아. 그래서 막 돌하르방 미안 안 할게. 자 이런 방들이 많은데 이런 것처럼 아하 방들을 예약할 때처럼 각각 어떤 방들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예약을 하잖아. 뭐 호텔스 컴바에 여기 어때? 첫 특가야 놀자 이런 거 할 때 그렇잖아. 아직 여러분은 안 되나?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호텔 예약하는 것처럼 아하 연방과 연구 방법과 자수방, 자료 수집 방법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가 오답률이 똑같으니까 그나마 최신 버전이 2019학년도 문제와 자 가장 2021학년도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 두 가지를 풀 건데 이거를 사실 이거 궁금하지 않아? 출제 문항도 6번 심지어 6% 94%가 맞춘 문제 이 정도면 나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3개 다 가져왔는데 혹시 원해? 3개 다 원해? 아니 2개만 해? 아까 그 앉아 계신 PD님은 3개 다 하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시간 봐서 2개만 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과감하게 스킵 하겠다. 자 좋습니다. 자 몸 한번 풀고 다리 한번 쫙쫙 찢어주고 협곡 가지마. 협곡 가면 안돼. 휴지 치워. 온디스크 꺼. 안돼. 그거 아니야. 나만 봐. 여기만 봐. 내가 더 재밌게 해줄게. 깊은 밤의 유혹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신성호. 와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랬어? 니들의 머릿속 새야 아무것도 없어. 화이트. 자 요거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거 연구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다. 뭐라고? 먼적 연구랑 그렇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그랬어. 사람들의 감정을 수량화시키는 양적 연구와 반대로 사람들의 심층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그들의 마음속 동기, 그들의 마음속 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있다. 요거를 연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양적 연구에는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 자수방이 뭐가 있는지. 자, 뭐 있었다? 우리 시험 모의고사 몇 번 말했다. 자, 모의고사 뭔 문지법? 그렇지. 질문지법이 있었고, 2번째, A 하면 B 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 싸대기를 때리면 화를 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먼 헌법. 그렇지. 실험법이 있었고, 자, 반대로, 질적 연구에는 선생님들과 하는 상담, 민서법과 2번째, 내가 노숙자가 되어보는 스미어 관찰법이 있었고, 자, 왼쪽과 오른쪽 모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아우르는 중앙 어딘가에 있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배운 거, 바로 문헌연구법, 요렇게 5가지가 있었고, 오늘은 여기를 마무리할 거고, 문제 풀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텐션 올려서 별풍선이 막 터지면야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자, 나중에는 아프리카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게 또 저번에 사용나 비반이었나 시반이었나 거기서 요구를 하더라고. 선생님 아프리카로 실시간 줌처럼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막 하면 막 옷 벗고 막 셔츠 단추 풀고 막 별풍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문헌연구법부터 지난 시간에 안 했으니까 문헌연구법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자 문헌연구법이라는 건 딱 듣자마자 뭘 떠올리면 된다? 도서관을 떠올리면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헌이라는 게 글로 돼 있는 자료들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도서관에 가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헌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포인트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줄게.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떠올리는 게 맞아. 그런데 문헌이라는 건 꼭 책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뭘로도 할 수 있어?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 말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기록이 되면 녹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로 남아있는 기록을 다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떠올리는 게 맞지만 도서관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글, 그림, 사진 이런 것들도 모두 문헌, 즉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 나와 있어?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2차 자료는 뭔가요? 내가 1차 했으니까 한 번 더 가. 어디 가? 2차 가. 자 요렇게 할 때 그 2차 같은 2차. 자 뭐냐면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 그치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으면 1차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남들이 조사해 놓은 이미 있는 자료들 중에 남들이 해놓은 자료는 2차 자료. 반대로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 질문지법, 실험법, 미운저법, 스며관찰법을 내가 연구자가 되어서 사용해서 모은 자료들은 1차 자료. 반대로 남들이 연구해서 수집해 놓은 자료들은 2차 자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이거야. 시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사실 강조를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시험에 꼭 나와라고 하면 기억을 못해. 이거 씨발 너무 중요해. 씨부래.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빡 기억이 남는데 내가 이거를 우연치 않게 어제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같이 봐봤어요. 내가 이거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자,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성수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사 신성호입니다. 네, 교사입니다. 놀랍게도 교사입니다. 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약간 선정적인 단어와 자극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자제분들의 성역 향상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 시청은 자제분 혼자 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 여러분들이 이래야 집중하니까 불편하면 말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욕설과 음담패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와. 선생님 이거는 중요한 게 없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건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거야. 문헌연구법이라 함은 2차 자료를 쓰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 근데 굳이 혹시나 또 물어보는 게 있다면 사실 이건 여긴 다 썰풀이야. 여긴 다 썰풀인데 온라인이라서 썰을 풀 수가 없어요. 썰 풀면 이거 강의 한 1시간 20분 돼. 보고 싶어? 89분짜리 한번 보여줘 한번?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봐보자. 시험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사람들을 직접 조사해보고 상담해보고 본인이 직접 막 해보는 것보다 책, 유튜브 보고 이미 먼저 한 사람들 걸로 그냥 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오면 빨리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 대학교 가면은 이런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레포트라는 걸 처음 써. 레포트라는 걸 처음 쓸 때 다 교수님들의 논문 막 해피 캠퍼스 이런 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교수님이 F C와 V를 드리면 F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따라서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이다 라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면 아하 요런 문헌연구법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 반대로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사람과 사람 직접 만나는 거? 그치.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방법들인 미은서법과 스며 관찰법은 주로 비효율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는 말했으니까 이렇게 레포트 쓸 때, 보고서 쓸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문헌 연구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것도 본인이 컨트롤 C 하는 것도 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놓은 몇 차 자료? 따라해요. 몇 차? 몇 차가? 2차 자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하자면 신뢰성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긴 찾는데 대표적으로 나무위키, 네이버 지식인, 일배 이런 데서 찾아보지 마. 그 사람들 말 너 같으면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구글에다가 그걸 검색해서 보지 말고, 이게 어디 사이트에서 나온 말인지 믿을 수 있는 자료,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또는 뭐가 있을까, 백과사전, 두산동화, 나무위키 말고 위키피디아 이런 거에 봐서 좀 얻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한 자료들은 사실 그렇잖아. 일베에서 모아온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겠어? 그게 사실이겠니? SNS,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료들이라서 꼭 본인이 가지고 온 자료나 글들이 어디서 나온 글들인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문헌연구법은 여기까지인데, 자, 시험에 나오는, 내신 시험 합격은 좋아요. 자,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몇 차가? 2차. 2차로 가시면 됩니다. 2차는 내가 내, 남이 내? 남이 내는 거예요. 2차는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내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이 이미 조사해놓은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해서 요거를 참고하는 게 문헌연구법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끝난 느낌이요. 아직 20분도 안 됐는데 끝난 느낌이야? 아니야. 아직 1페이지야. 아직 안 끝났어. 잠깐 쉬었다 갈까? 자, 혹시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한테 이 말 해본 적 있다? 잠깐 쉬었다 갈래? 해본 적 있어요? 자, 해본 적이 있다면 너무 옛날식이야.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밈화돼 버렸어.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막 핸드폰 충전하다 갈래? 이런 거 너무 이제 밈화돼 버려서 혹시나 대학교를 가서 이런 거 쓸 때 이런 밈화가 웃길 수는 있지만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 하길래 잠깐 쉬었다 갈까? 이러면은 막 얼굴 시뻘게, 귀가 시뻘개지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 이런 적이 있냐고? 있지 또. 내가 또 대학교 생활 또 버라이어티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요거에 대한 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 합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 자, 하여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시험 포인트까지만 잡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쭉 빠르게 달려갈게요. 자, 양적 연구는 뭐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연구하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 양적 연구는 법칙, 사람들의 이론, 머피의 법칙, 이런 게 대표적인 양적 연구 이론입니다. 따라서 그런 걸 만드는 거구나. 사람들은 보통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또는 내가 선택한 게 더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그런 불운의 법칙, 머피의 법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양적 연구를 통해서 조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따라서 양적 연구니까 사람들을 수치와 계량화해서 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자수방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은방과 자수방은 연결이 돼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런 것처럼
연방과 자수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개, 질문지법과 실험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계점으로는 이런 피상적인 연구, 겉보기식의 연구로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대로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발음 불려줘. 질을 지 발음으로 질적 연구로 바꿔줘. 왜? 이래야 외우기 편해. 따라서 질적 연구는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파고드는 심층적인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이거 특징으로는 사람들 따라서 연구조사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듣는 것만을 믿는 직관적 통찰과 과몰입을 한다. 과몰입을 하면 무슨 단점이 있어? 그렇지. 본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결론 내려버릴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왜? 사람들의 심층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온 건데 씨부레 마구니가 들었구나 이러면은 난감해지는 거야. 궁예가 대표적으로 이 질적 연구의 폐해 이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게요. 어떤 게 양적 연구고 어떤 게 질적 연구인지 빠르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교육의 정도가 학업 성취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정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서로의 상관관계니까 수치화시킨 거지.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수치화, 계량화 시킨 거니까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자아 존중감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서로에게 미치는 효과, 영향을 본 거니까 이것도 실험한 거지. 어떤 게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거니까 양적 연구고. 자, 반대로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경험 같은 건 수치화시키기보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거고. 노숙자 나오면은 자, 무조건 질적 연구는 아니지만 의미부여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거 보면은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반대로 설문조사 내 이거 뭐야? 뭔 문지법이니? 질문지법이지. 양적 연구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 심층적 이해. 뭐에 대한 심층적 이해? BTS,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BTS와 블랙핑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거 질적 연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과 학업 성취 관계 간의 연구. 여러분 이거 수정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야? 상관관계.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니까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 이거 두 개 바뀌어야 됩니다. 심층적 이해는 질적 연구로,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과 상관관계는 양적 연구로 6번과 7번이 바뀌어야 되네요. 요거는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국 남성들이 군대를 제대한 직후에 생활하는 심층적 이해 뭡니까? 심층적 이해? 그렇지.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를 하고 군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심지어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군대를 가시겠지만, 난 이미 갔다 왔고, 너희들은 가야 할 군대를 제대하면, 약간 사람들이, 뭐라 해야 돼? 군대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 거지만 무사히 군대를 제대했다는, 마치 신입생들이 모두 나를 오빠라고 부를 것만 같은 그런 이유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데 제발 그러지 마. 알았지? 근데 누구나 경험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양적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대학교 가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내기 좋아.
이 8개만 외우면 되는데 이걸 섞으면 진짜 헷갈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 이 말은 뭐야? 별이 3개. 별이 3개. 내신에 나옵니다. 내신에 나온다고 난 미리 말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게 정석대로 하면 여러분들 연구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사람부터 뭐 해야 되나? 아니야. 다 모여있어. 모였다고 치면 뭘 연구할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즉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무리뉴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A 하면 B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이 맞았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의 싸대기를 때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해. 그 다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화를 내는지는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연구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을 수치화시키는 걸 우리는 사회과학적 용어로, 자, 따라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라고? 사람들의 감정을 수치화시킬 수 없는 걸 수치화시켜서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과정을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제를 세우고 A 하면 B 할 것이다 가설을 세운 뒤에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연구, 설계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자료를 모아야지. 이제 수치화시키는 방법까지 정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준비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모을 것이다까지 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싸대기를 때리러 나갑니다. 자료를 수집하러 나갑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한 다음에 모은 거를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아까 세워놓은 A 하면 B 할 것이다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써먹는 게 결과 활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정석인데 문제 풀 때는 일단 순서가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봐. 1번, 2번, 뭐가 떠올라? 자, 뭐가 떠올라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자, 뭐야?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가까지 맞아. 가까지 맞네. 가설이야. 그건 아니야. 안 돼. 가설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 이따 씻을 때 생각난다.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떠오릅니다. 이게 뭐라고? 연구를 설계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 이게 뭐라고? 사람들의 감정을 계량화, 수치화 시키는 걸 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꼭 외쳐줘. 총 8단계인데 4단계만 외웁시다. 앞에 이거 뭐라고? 아로 시작하면 안 돼.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주제, 가설. 그 다음에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 3번.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짜스. 자, 그래서 기역시읒, 개조정, 짜스! 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거 하고 싶다. 오프라인에서 하자. 오프라인에서 꼭 하자,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모음을 넣으면 돼. 개조정, 짜스! 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거 왜 이 짓거리 하나 싶지? 문제 보면 알아. 내가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자, 문제 풀어보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인데 왼쪽이 오답률 70.9%에 달하는 그 괴랄한 문제였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수능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 화면만 내가 MS 팀즈 또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는 연구 아까 방법 선생님이 아까 한 거 기역시읒
개수정 짜스 요거에 대한 설명이 돼. 자, 봐서 자 봐봐. 그래서 기억은 가를 봤을 때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워. 말이 어렵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보기보다 요거에 가면서 맞추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기억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이다라고 했어. 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살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시간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이니까 이게 뭐가 돼? 독립변수.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근데 반대로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도 그럴 것이다. 이걸 봤을 때 니은도 기억과 똑같은 독립변수인데 여기는 종속변수로 나와 있으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2번 디귿. 모집단. 디귿은 모집단, 리을은 표본이라고 했는데, 자, 모집단은 뭐냐면 우리가 국으로 설명을 할게. 미역국을 끓여. 냄비 속에 미역국이 잔뜩 있잖아. 생일날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이시면 그 냄비에 들어있는 미역국이 모집단이야. 그 중에서 국자로 한 국자를 뜨면 이게 표본이야. 따라서 국자, 그 냄비 전체에 있는 냄비 모집단과 잠깐 떠올린 이 국자에 있는 게 표본인데, 봐봐. A지역에서 선정된 6개의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자, 봐봐. 학생 1000명이 모집단이야? 맞아? 아니지. 학생 1000명을 선정된 거잖아. 모집단은 선정된 게 아니라 전체여야 돼. 따라서 디귿은 모집단이 아니라 이것도 표본에 해당이 되지. 따라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고요. 자, 3번. 미음은 기억의 비읍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봐봐. 디귿은 미음은 월 평균 소득은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의 조작적 정의이다. 이거 맞아? 봐. 너네 부모님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지. 알아서 뭐하게. 근데 선생님 옛날에 그랬어. 옛날 라떼 선생님들은 너네 부모님 얼마나 벌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선생님 질문의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왜? 자, 얼마 버는지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연봉인지 몰라. 따라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수준을 월 평균 소득으로, 월급으로 하는 거는 이게 뭐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정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비읍은 인터넷 이용 시간은 니은 부모님들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가? 봐봐. 인터넷의 이용 시간이 부모님들이 검색하는 데 쓰는 인터넷 시간을 구체화시킨 거야? 아니지. 이거는 부모님들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얼마만큼 정보검색 중으로 하는 게 인터넷 전체 중에 그 중에 정보검색 시간이 이거지.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의 계조정이 되겠지. 따라서 앞부분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뒷부분까지 쭉 이어져야 돼.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요. 자, 부모님이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정보검색 시간은 사이가 없었다. 그런데 정보검색 시간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녀도 그랬다. 그것은 맞았대. 자, 그럼 4번. 라로 보아 가설은 검증되었다. 라고 하는데, 자, 봐봐. 혹시 너네들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 가설을 세웠는데 가설대로 안 되면 가설 먼각이라 그랬어? 가설 기각이라 그랬지. 자, 그럼 반대로 가설이 그대로 예측한 대로 되면은 가설이 먼용됐다, 적중됐다, 즉 먼용됐다, 수용됐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봐봐. 가설이 기각되든 가설이 수용되든 이건 가설이 검증된 거잖아. 이게 예측한 대로 됐다라는 식으로 검증이 됐거나 이게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검증은 된 거잖아. 따라서 가설이 기각되든 가설이 수용되든 가설은 항상 검증된 거야. 한 번 더. 가설이 기각되든 가설이 수용되든 가설이라는 건 됐든 안 되든 예측이 맞았던 틀렸든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검증은 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설이 검증되었다라는 건 아하 가설이 예측한 대로 맞았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오답률이 70.9%에 해당이 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가설이 기각되었던 가설이 수용되었던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가설은 검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거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서 한 문제만 풀고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따라서 정답은 4번에 해당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답부터 알려주면 정답은 4번에 해당하는데 혹시 모르면 팀즈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하나만 풀어보자. 이것도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거 풀어보자. 여기 왼쪽 거 보자. 옛날 거, 19년도 거 문제. 여기를 보면 A, B, C가 나와 있는데 각각 A, B, C 중은 질문지, 면접, 실험법 셋 중에 한 가지래. 내용을 보면 폭력성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전후 검사를 통해 자, 무언가를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거를 뭔 험한 거야? 실험한 거야. 따라서 전후에 달라진 걸 비교해보는 거는 주로 실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A는 실험법이 되고요. 또 상관관계 분석. 아까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중에 상관관계 분석하는 게 뭐였니? 뭐였어? 양적 연구였다. 따라서 양적 연구 중에 하나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거니까 이거는 질문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1000명한테 나눠주고 물어본 거 아니야. 너네 이렇게 약간 나쁜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비행을 많이 했니? 라고 질문지를 통해 확인을 해본 거고 마지막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와 가출의 삶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가출 동기, 왜 가출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과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 가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면접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실험법, B는 질문지, C는 면접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A, B, C에 해당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고 있는 A, B, C에 해당하는 게 각각 어떤 자수방인지 파악하는 게 메인 포인트인 문제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번은 실험법이니까 실험법은 B, 질문지법과 달리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둘 다 양적 연구였지. 아니고 자, 두 번째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질문지는 한 번에 1000명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면접은 막 죽어. 막 상당 쌤이 막 쓰러져. 1000명. 따라서 더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맞겠죠. 니은 따라서 정답이고요. 디귿. C.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이거 맞아 틀려? 그치? 질문지는 숫자에 적혀있는 선택한 것만 보는데 면접법은 뭐라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관자,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돼서 한번 풀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한테 팀즈나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길 바라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6%짜리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간만에 이제 이거가 끝낼 거야. 이거가 끝낼 건데 이제 사문력 테스트를 볼 거야. 드디어 사문력 테스트 3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게 될 사문력 테스트는 총 8문제가 나와. 8문제가. 근데 선생님이 문제에 좀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 막 OX 바꾸고 빈칸 바꾸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순서만 바꿀게. 진짜로 그냥 문제 순서만 바꿀게. 왜? 외우지 말라고. 순서 외우지 말라고. 읽어보면은 그냥 풀 수 있게 해놨어. 똑같이 낼 거야 진짜. 알았지? 자, 그러니까 제발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자아 정체감과
학교 생활 적응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상관관계다. 뭔적 연구니? 상관관계 뭔적 연구? 그치. 양적 연구로 보는 게 정답이 되겠고 2번 양적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를 사회문화 현상과 분리시킨다? 맞아 틀려? 자, 양적 연구는 뭐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멀리서 내려다보는 입장이니까 분리시키는 거 맞아 틀려? 그렇지. 정답 5가 되겠고요. 자, 3번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가 배제된다고 비판받는다? 질적 연구는 뭐야? 과몰입하는 연구지. 과몰입하는 연구인데 그들의 생각이 배제된다고 비판받나? 이거는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라서 따라서 정답은 X고요. 자, 마지막 중등사회 예비교사 나였네요. 작년에 접니다. 작년에. 자, 중등사회 예비교사의 진학 동기,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비슷하지만 다 달라. 따라서 사람들의 자세한 각각의 이야기를 심층적인 걸 파악하는 원적 연구, 발음을 Z로 해주세요.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자, 순서만 바꿀 거야. 순서만 바꿀 거니까 이해해 두고 자, 두 번째 업그레이드. 자, 미리 말해줄게. 이것도 순서만 바꿀 건데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지. 요것도 기억,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기억이 면접법인데 다음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참여관찰법이 기억, 뭐 질문지법이 리을 이런 식으로만 바꿀 거야. 그러니까 잘 풀어주길 바래요. 자, 1번 이제 마지막이야. 마무리입니다. 자, 1번 질문지법은 면접법,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연구 대상의 가치나 주관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이거 맞아 틀려? 자, 주관적 가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와, 왜 없어? 생각을 해봐. 사람들한테 질문지로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게 조정을 하는 거야. 따라서 1번은 5가 되게 잠깐만 실수.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연구 대상의 가치나 주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다. 아, 그치.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난 맞게 설명했어요. 맞게 설명했습니다. X야. 없는 게 아니라 있지. 가능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황했잖니. X입니다. 자, 할 수 있으니까 X. 자, 두 번째. 통계청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문헌연구법을 통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 아, 그치. 먼 차 자료, 2차 자료 나오면은 문헌연구법 막 뛰어가라 그랬지. 자, 정답 5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왜곡이나 조작이 불가능해. 왜?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지켜보고 그들이 되어보는 거야. 자, 뭐라고? 뭔 연구법?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그렇지. 참여 관찰법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 통제가 가장 낮은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부터 나열해 본다면 어떤 거 컨트롤 못해? 정답 있네. 그렇지. 지켜봐야 되는 참여관찰법이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따라 달라지는 지켜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는 뭔법? 면접법. 디귿이 제일 낮고 디귿, 기억. 그 다음에 뭐야? 그치. 사람들이 질문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안 내버리면 돼. 대답 안 해버리면 돼. 따라서 질문지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은 실험법. A 하면 B 할 것이다. 연구자가 시키는 대로 실험자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 따라서 실험법이 가장 통제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참여관찰법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면접, 그 다음이 질문지, 마지막에 실험법 순서대로 디귿, 기억, 니은, 리을인데 말했어. 이거 바꿀 거야. 다음엔 기억이 참여관찰, 니은이 실험법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길 바라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40분이 거의 50분 가까이 된 수업, 비의 의지를 물려받다 보니 굉장히 수업이 길어졌는데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와 아까 올라온 수능 문제와 이 PPT 자료는 MS 팀즈 그리고 단톡방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꼭 프린트하거나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말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재밌는 썰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